그 문전 김상옥. 모처럼 지는 꽃 손에 받아 사방을 둘러본다. 지척엔 아무리 봐도 놓아줄 손이 없어. 그 문전 닿기도 전에 이 꽃잎 다 시들겠다. 이 시는 선생님께서 아마도 이제 그 시에서 보면 이제 봄에 잠깐 사이에 꽃이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 꽃잎이 마치 흰 눈처럼 막 날리잖아요. 그 흰 눈처럼 날리는 그 꽃잎을 손에 소중히 받아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아마 이렇게 같이 전해주고 싶었을 거예요. 근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좋아하는 사람,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없고 멀리 있는 거죠. 달려가서 전하고 싶지만 달려가는 사이에 이미 이 꽃잎이 다 시들지 않을까라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, 이런 걸 담은 시인데요. 우리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거는 좋아하는 사람, 고마운 사람과 나누고 싶잖아요. 뭐 그러면은 그게 몇 배로 더 행복감이 오듯이 아마 선생님도 그러지 않으셨는가 싶고, 제가 20대 중반에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은 그때 67세였으니까 거의 나이가 한 40년 차이가 났죠. 우연한 기회에 그 초정 김상옥 선생님을 뵙게 됐는데 이태원에 살고 계셨거든요.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댁을 방문했어요. 그 이유는 선생님 댁에 이제 찾아가면 좋은 시를 꼭 2편, 3편 읽어주세요. 뭐 제자들의 시도 읽어주시고,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선배나 동료들 뭐 좋은 시가 있으면 읽어주셨는데,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한겨울이 지나고 이제 입춘도 지나고 봄이 되면서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거실의 저 바깥쪽에 나무가 이렇게 정원에 서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나무에 이제 그 새순이 막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저보고 스님 저기 좀 한번 보라고. 그 이제 새순이 돋아나려고 하면 연두빛이 막 애기 그 이빨처럼 뾰족뾰족 나오잖아요. 저거 좀 보세요. 나는 막 고만고만 막 저럴 때 미쳐요 이러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막 눈에 그 눈물이 꽉 고이시는 거예요. 그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저 아름다운 잎사귀가 돋아나는 걸 보라 하는 그 김상옥 시인을 앞에 보면서 그때 그 느낌, 감동을 같이 느꼈던 생각이 나는데, 뭐 제가 가면 이제 어릴 때 이야기도 해주시고, 당신은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대요. 실력이 안 돼서 학교를 안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시의 세계에 빠지기 위해서 학교는 초등학교만 졸업했다고.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신 거예요. 교편을. 뭐 부산으로 삼천포로 마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교편 생활하셨던 얘기도 하시고, 삼천포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교사로 있을 때 박재삼 시인이 그때 제자였다 그래요. 그분이 선생님에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시인으로 문단에 데뷔한 이야기, 그리고 18살에는 그래서 인쇄공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뭐 이제 도장 파는 거, 또 이런 일도 하시고, 뭐 책 파는 일, 이런 다양한 일들을 어려운 시절에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하시면서, 그러다 보니까 시, 서, 화, 도자기에 능하셨던 분이에요. 글도 잘 쓰시고 또 그림도 잘 그리고 도자기에 대한 신미안도 아주 뛰어난 분이었죠.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, 아름다운 시가 이렇게 한 줄, 한 편이 탄생하려면 마치 나는 우황 든 소처럼 알았다. 그 소가 우황이 들면 그렇게 아프다잖아요. 막 달밤에 달을 바라보며 운다잖아요. 우황 든 소처럼 앓으면서 내가 그렇게 시를 썼다.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 쭉정미밖에 남지 않았다.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, 그 시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렇게 유난히 뭐라 그럴까요? 그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모든 걸 이 시에 담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, 그 선생님 댁에를 가면은
도자기에 워낙 신미한이 있으셔서 고려 청자와 조선시대의 그 백자, 좋은 작품을 많이 소장도 하고 계셨고 보는 눈이 좀 신미한이 남다르셨어요. 저에게 도자기 보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감상하는 법도 일러주시고 도자기의 탄생 과정, 그리고 그 속에 글, 그림을 담는 것,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늘 원고지를 들고 글을 쓰시는 그 거실에 보면은 그 세 개의 달 항아리가 있었어요. 그 세 점의 달 항아리, 조선시대 백자를 모셔놓고 스님, 저 항아리를 한번 보세요. 저게 항아리가 아닙니다. 저는 삼존불입니다. 저는 매일 저 달 항아리에게 예경합니다.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느끼고 감동하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은 항상 집안에서도 그런 세계에 빠져서 사셨던 것 같아요. 그래 저에게도 가장 소중한 도자기를 보여주시거나 또 가장 좋다는 시를 읽어주시거나 그 시를 읽어주실 땐 그 완전히 시 속에 몰입이 되어서 항상 눈에 이렇게 눈 주변이 발그스름해요. 콧전등은 붉어지고 하나의 사물을 대할 때 늘 그렇게 선생님은 마치 그 어머니가 애달픈 자식을 바라보듯 한다 그럴까요? 하여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셨던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해요. 근데 그 도자기를 이렇게 한 점 꺼내실 적에 1년 정도 저를 만난 뒤 아주 귀한 걸 보여주겠다 그러시면서 일본 사람이 이 도자기를 구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일본 땅 전체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도자기가 여기 있다고. 근데 그거를 보여주신데 이제 그 오동나무 상자에서 그거를 빼서 뚜껑을 여는 과정까지 콧바람도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아주 공경하게 대하시는 거예요. 무릎을 꿇고 앉아서. 그리고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걸 해석해 주시고 하나하나를 그 포장을 열면서 그 고귀한 작품을 두 손으로 받들어 이렇게 꺼내시고 그 안에 이 도자기를 위한 또 시가 있었어요. 그 시를 읽어주시는데 그때의 그 감흥, 사람이 사물을 대하는 자세가 이 정도로 경외심을 가지고 공경할진데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, 이런 걸 제 20대이지만 선생님께 참 곁에서 많이 보고 배웠었거든요.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뉴스에 마침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 무슨 철에 뭐 먹으러 가고 뭐 생선 잡아 먹으러 가고 물고기 잡아 먹으러 가고 이런 뉴스가 뭐 나왔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시 이야기 하다 그걸 잠깐 보시더니 저렇게 이쁜 것들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? 이랬던 기억이 제가 나요.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한 생명도 귀중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게 없었구나. 제 그런 생각하는데 오늘 마침 오랜만에 김상옥 선생님 그 문전이라는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이 꽃잎 다 시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던 선생님의 그 얼굴도 떠오르고 그 귀했던 마음도 떠오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요즘은 얼마나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잖아요. 그리고 귀하고 소중하게 이걸 정말 우황처럼 가슴에 지니는 경우가 참 드물잖아요. 근데 돌이켜보니 인생 살아오면서 우린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데 내 생애에 만났던 한 어른, 참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걸 알려주고 보여주셨던 분이셨구나. 내게 정말 소중한 인연이었었구나.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도 나이 들면서 이제 새롭게 나네요. 통영에 그 김상옥 선생님 거리가 생겼다는데 시간이 나면 올봄에는 한번 그 거리를 걸으며 선생님 한번 떠올려 보고 싶네요.